이거는 떠나보내는 의식이라고 보면 돼요. 떠나보내는 의식. 이거는 밥 주는 의식. 이거는 밥 주는 의식.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내용 자체도 다르고 글자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단 뭐 때문에 헷갈리냐면 절에서 자꾸 기제사를 해주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기제사를 해주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오늘 그 49제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제라고 하는 게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딱 한 번밖에 지낼 수 없는 그런 제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제라고 하는 거는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49제가 있고 천도제가 있고 49제가 있고 천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제가 있고 예수제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사는 불교적인 건 아니고 유교적인 거, 유교적인 거를 그냥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진짜 엄청 얘기했는데 이 제하고 이 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발음이 똑같다고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이건 무식한 사람. 이거 도대체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천재 이렇게 쓰는 거하고 똑같지. 천재 뭐 이렇게 쓰는 거하고 똑같지. 저희 같은 게 아니고 하나는 머리가 좋은 천재, 하나는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게 글자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야,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이 동근이라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것까지 나가는 거야. 천지 만물이 동근이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장자에 나오는 말인데 천지 만물이 다 한 뿌리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구분이라는 게 뭐가 있어? 그거랑 똑같은 거죠. 뭐 같은 책상이라도 천차만별이고 같은 의자라도 천차만별이고 같은 집이라도 천차만별이고 집이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야, 그게 어떻게 똑같냐. 시골에 가면 폐가도 있는 거고 거의 뭐 빈집 그냥 살래 이런 데도 있는 거고. 얼마 전에 그 타워팰리스를 누가 뭐 120억에 내놨는데 금매로 내놨대. 그래서 내가 무슨 놈의 뭐 120억이나 하나. 난 타워팰리스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네. 그랬더니 헛소리 하지 말라고 나한테 그러던데. 그래서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그거 같은 집이라는 건 똑같지. 근데 이게 똑같나? 그리고 이거는 같은 집도 아니야. 완전히 다른 문화예요. 완전히 다른 문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발음 자체가 죄였다니까요. 얼마 전까지. 그래서 제주가 아니고 죄주 이렇게 한 거였는데 발음이 똑같아지니까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똑같다고. 이게 어떻게 똑같냐? 하나는 밤에 하는 거고 하나는 낮에 하는 건데. 원래 이거는 밤에 하는 건데 이거는 원래 밤에 하는 건데. 제사, 고사 이거 다 달라요. 고사도 낮에 하는 거요. 낮에 하는 거예요. 제사는 밤에 하는 거. 차례 지내는 거는 낮에 하는 거. 그거는 쉽게 말해서 해 떴을 때 하는 거. 이거 해 졌을 때 하는 거야. 기제사는 해 졌을 때 원칙적으로. 그래서 시간대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뭐 똑같은 전화기 아닙니까? 야씨 스마트폰하고 옛날 다이얼 전화기하고 그게 똑같은 전화기냐?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진짜 이건 무식한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이거는 영혼이 안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 주변에서 같이 살아. 그래서 고기를 주는 게 가장 핵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소제라는 개념은 제사상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소제가 있고 육제가 있거든. 소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채소만 올리는 거. 그게 절에서 지금 제사하는 게 소제예요. 절에서 제사하는 게 소제.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고기육이라니까. 이걸 육달월이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얘 정체는 고기예요. 고기들을 또 많이 다다다다 차려가지고 내 제사상에다가 올리는 거야. 그러면 어른이 보시는 거야. 돌아가신 어른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고 그걸 뭘 먹네 안 먹네 뭐 이러고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핵심은 제사상에서 핵심은 고기예요. 고기.
왜? 옛날에는 고기 반찬에 이렇게 목을 맸었기 때문에 내가 어른들에게 최대한 잘해준다 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절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렇지만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삿날하고 명절에나 고기를 조금씩 먹지, 그전에는 고기도 못 먹었어요. 예, 고기가 있어야 먹지.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고기는 귀한 음식. 지금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고기가 꼭 귀한 음식이 아니에요. 이미 문화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채소가 더 비싼 시절이 오고 있는데 뭐 유기농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붙으면 오히려 고기보다 더 비싼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기가 귀한 음식이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막말로 얘기해서 제일 싼 음식들에 고기가 들어가요. 뭐 햄버거라든지 이런 거 패스트푸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건 몸에 안 좋아요. 저걸 꼭 먹어야 돼요. 라고 하는 것들에 고기가 들어가는 상황들이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생각들이 좀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죄하고 이 죄는 완전히 달라. 이거는 고기를 많이 나서 어른에게 드시게 한다라고. 왜냐하면 죽은 귀신이 동아시아의 원래 전통적인 문화관에서는 다른 데로 가지 않기 때문에 위패나 사당에 이렇게 주거하고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 때 되면 이렇게 밥 먹고, 그래서 돌아가시자마자는 저거를 안 먹는 거를 연습을 안 해서 배가 고프기 때문에 3년 동안 내리 밥을 올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저도 사실 문상을 가보면 되게 재밌는 게 그 3일장을 지내면 3일 그 안에는 사실 3일도 아니거든요. 만 2일 조금 까딱 넘어가는 정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만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3년상도 딱 그렇게 되는 거고 나이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만 개념은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전통 문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뭐 10달 애가 뱃속에 있어요. 그것도 그런 개념이라 진짜 10달이 아니야.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만 개념이 아니라니까. 걸치기만 하면 무조건 우리는 올라가는 거야. 이게 동아시아의 계산법이에요. 그게 옳으냐 그르냐, 아니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야. 옛날 어른들이 어떤 방식을 썼는가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도 저게 일단 그 3일장이든 뭐가 잘못돼서 4일장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늦게 돌아가시고 뭐 이러면 이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니까. 아무튼 그 장례 기간 안에는 무조건 삼시세끼가 올라가는 겁니다. 무조건 올라가는 겁니다. 그거는 선택이 아니고 그냥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나서 예전에 그걸 3년 동안 했다니까.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식모하려고 그 식모요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올려드리고 챙기고 그거를 계속 주관하고 거기서 곡하고. 물론 뭐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돌아가신 부모 오면 밥 차려주는 건 몰라도 거기서 짜고 있으면 밥맛이 떨어지겠다. 그러니까 그게 이중구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떤 구조냐면 어른 중심의 구조. 그래서 공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풍성하게 올린다는 거예요. 요즘도 자꾸 나오는 말이 재물을 저렇게 많이 올려야 돼요. 어쩌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올리는 게 성이고 그 다음에 풍요로 나에게 나중에 되돌아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매밥이라고 하는 거고, 고봉밥 이렇게.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불교에도 많이 남아 있어서 부처님 맞이가 이렇게 위에까지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뚜껑도 안 닫혀. 맞이밥 이렇게 큰절에서 옮길 때 보면 뚜껑이 안 닫히고 뚜껑이 철모같이 쓰고 있어. 밥 뚜껑이. 참 진짜 웃기지도 않지. 나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옛날에 이 동아시아가 워낙 먹고 살 게 별로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문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의미적인 것만 남기면 축소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예전에 여기에 이 재문화는 어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집 주변에 있고, 그거는
그거는 뭐 위패일 수도 있고 사당일 수도 있고 신주일 수도 있고 뭐 그런 데 들어가 있다가 부르면 감흥에서 나와서 그 음식을 드시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일이 벌어진다 라고 보면 되고, 그때는 고기 반찬이 가장 으뜸이니까 그 고기 반찬들을 계속 주려고 했었던 그런 문화 구조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몸과 마음가짐을 재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한다. 그러니까 요즘도 그러죠. 목욕 재개. 안 그러면 어떤 큰 일을 앞두고 내가 참 부정한 거를 털고 몸을, 정신을 바르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른 문화예요. 여기는 밥 주는 문화, 돌아가신 분한테 밥 주는 문화. 여기는 길 떠나는 사람들, 안 그러면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하거나 안 그러면 틀어졌을 때, 뭔가 일이 좀 잘못되거나 내가 삿된 걸로 나아갈 때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자기도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자기 다짐, 그 다음에 서원, 발원, 불교에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맑히는 문화지. 정신들을 좀 이렇게 맑히고, 그 다음에 몸가짐을 바로 하고, 뭐 정신만 맑히고 몸은 대충 가고,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몸이 어느 정도 이상 깨끗하면 정신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문화하고 비슷한 게 지금도 남아있는 게 한 가지 있죠. 그거는 뭔가 삶의 자세나 태도들을 바꾸려고 할 때 머리를 자르는 문화? 머리를 자르는 문화. 그래서 머리가 긴 사람들은 머리를 자르고, 이건 내가 새로운 뭔가 의지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 뭐 어쩌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더 단호하게 하려면 우리 같이 미는 것도 있죠. 삭발투쟁 뭐 이래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재계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재계 범주 안에서. 그리고 절에서 보통 하는 거는 초하루 보름 때 한 달을 반을 나눠서 재개하는 거죠. 내 마음가짐을 다 잡는 거예요. 이렇게 좀 좋게 잘 해보자. 예전에 그런 거 있었는데, 전 국민이 한번 잘 해보자. 그게 IMF 끝나고 나서 그때 뭐 한참 다시 우리나라가 일어설 수 있다. 뭐 어쩌고.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이 있는 것도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해서 성의껏, 그 다음에 조심조심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한 달에 2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인생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결혼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험이라든지 취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안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손자를 낳는다거나 애를 낳는다거나 이랬을 때도 그 개가 잘못되면 되게 힘드니까, 그런 데 있어서 이렇게 마음가짐을 바로 해서 최대한 좋고 나쁜 일들이 다 사라지게 하는 생각들을 하는 거고, 죽었을 때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혼도 큰일이고 직장도 큰일이고 뭐 학교도 큰일이지만, 죽으면 죽은 뒤에부터 또 시작되는 거잖아. 어떤 경기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옛날 사람들이. 그럼 그거 같이 큰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 재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재개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는 게 49제예요. 49제. 그래서 이거는 떠나보내는 의식이라고 보면 돼요. 떠나보내는 의식. 이거는 밥 주는 의식.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내용 자체도 다르고 글자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왜 같다라고 말하는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냥 발음만 같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발음만 같아. 이런 발음으로 같으면, 야씨, 전국에 문재인이라는 이름 갖춘 사람은 전부 대통령이야? 이거 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건 진짜, 이거는 기본도 모르는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아닙니까?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단 뭐 때문에 헷갈리냐면, 절에서 자꾸 기제사를 해주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기제사를 해주기 때문에. 근데 기제사를 해주는 문화가 요즘 생긴 문화가 아니고 옛날 문화예요. 옛날에 고려시대 때나 이렇게 불교가 잘 되고 있을 때는 가족들이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에요. 잘 나가는 집들은
자기 원찰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절이 하나 있어. 내 단독 절이야. 그러니까는 유교에서 사당이 있듯이, 예, 사당이 있듯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따로 내 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내 제도, 우리 집 제도 다 지내는 거지. 왜냐하면 그 집은, 그 절은 그 집안과 관련된 것들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에 대해서 뭐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명복을 빌어주고, 계속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절들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절들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도 있었고, 그게 뭐 지금 봉은사, 봉국사 이런 절들 다 그런, 봉선사 이런 절들이, 그러니까 왕릉 옆에 있으면서 그 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추모 의례를 하는 절들이죠. 용주사, 뭐 화성의 용주사 이런 절들 다 그런 절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는 집들이 있어요. 형편이 뭐 괜찮아 이러면 자기 절을 하나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안 해. 대표적인 게 여기 경주의 그 중도타워 거기잖아요. 거기 그 황룡사 구축목탑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분이 맨 위에 자기 부모님을 딱 이렇게 모시고, 뭐 신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가보면 그냥 절이 깔끔하죠. 신도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 집 일만 딱 어떤 스님을 고용을 해갖고 그 집 일만 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등을 달아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성 자체가 없는 거지. 내가 그냥 그 유지비를 전체를 다 내주고, 내가 스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상 이렇게 딱 해줄 테니까 이것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식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절 안에서 제를 지낸 거예요. 이 제사를, 기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풍습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절에 먹고 살기 힘들 때 이게 어떻게 보면 특활 상품이에요. 근데 조선시대 때 이 기제사가 많았느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조선시대에서의 기제사라는 거는 11시, 밤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지내요. 12시 사이에 지내. 그러니까 정상적인 집은 절에서 기제사를 지낼 일 자체가 없습니다. 낮에 뭐 사시에 제를 지내요. 아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그거 낮에 지내도 돼요? 이런 식으로 했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그거 어른들은 여러분들 세대 말고 여러분 위의 세대나 그 바로 더 위의 세대 정도 되면 낮에 기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건 그건 미친놈이요. 그 어디 호로 자식이 이제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분명히. 요즘은 이런 욕을 안 쓰는데 진짜 예전 어른들은 이 호로 자식이라는 표현을 참,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별적 용어인데, 차별적 용어인데 호로 자식이 한부모 자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혼 가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한 사람이 돌아가시는 거야. 그래도 이게 편부편모 자식을 욕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욕 대상이 완전히 달라요. 그건 유교적인 욕입니다. 철저하게 유교적인 욕이야. 왜냐하면 두 부모가 있어야 제대로 양육이 되는데 한 부모만 있기 때문에 양육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이거 철저하게 유교. 이런 거 이제 설명드리면 좀 기니까 설명을 뭐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는 유교에 특화된 욕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 욕들을 어렸을 때는 많이 했었죠, 어른들이. 그러니까 심한 욕은 안 해. 뭐 개 뭐 어쩌고 요즘 애들이 쓰는 것처럼 그렇게 욕을 심하게 하진 않아. 욕 문화가 있긴 있었지만 진짜 좀 천한 사람들이 심한 욕을 했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래도 사는 집 어른들은 그렇게 심한 욕은 대놓고는 안 해. 근데 호로 새끼 이 정도 나오면 그게 굉장히 그 어른들 입장에서는 심한 욕이야. 심한 욕이에요. 그래서 제 기제사를 절에서 낮에 했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선이 완전히 붕괴되고 뭐 대한제국 정도나 일제강점기 정도 돼서 기제사가 절로 본격적으로 들어왔을 거고, 그러니까는 절에서 스님들 내가 사망보험 드는 분들을 몇 명 봤거든. 그게 보험하시는 분도 얼마나 약을 잘 팔면 에스키모한테 냉장고 파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지. 스님한테 사망보험을 팔아먹지.